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총선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어르신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참신한 공약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오늘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뒤에 있다 보니까 내세운 공약에 대한 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현재 2호 공약까지 나온 어르신 든든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공약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간병비 국가 책임제 강화. 물론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두 번째로 간병인 등록 자격관리제 도입. 세 번째는 요양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네 번째는 노인 간병비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다섯 번째는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의 무료 점심 식사를 주 7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3일 정도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이나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폐교된 학교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도심 인접 녹지에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 탁구 등 시니어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지난주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어르신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1호 공약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철만 되면 다양한 공약으로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하곤 하는데요. 일단 지난 공약들에서는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제 도입과 요양병원 CCTV 설치는 개인적으로 꼭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요양원에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 모든 요양원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는 의사들의 반대로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의사들 반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요양병원인 만큼 학대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난 1호 공약들은요, 어느 정도 예상하기도 했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바로 어제 발표된 2호 공약들 중에서 저도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겠다 싶은 공약이 발표가 돼서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이행하라고 말이죠. 바로 그 내용은 중산층 혹은 서민들도 실버타운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공약 발표 영상 잠시 보시죠. 네, 둘째, 생활 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위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은 주거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선호도와 수요가 높은 주거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적용되는 관련 법규가 많아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버타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치를 보면 한국의 실버타운은 39곳이지만 일본은 1만 6천 곳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르신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 등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공급하는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수요가 높고 인구가 많은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실버타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우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문제들을 재정비하여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 공급만을 허용하고 있어 소득이 없는 수요자에게 높은 임대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공급자도 수익성이 낮아 수요 공급이 모두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로 노인복지주택과 노인 요양시설을 포괄하는 유연한 공급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 및 거주 비용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껏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 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해서 쉽게 설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실버타운이 39곳, 8,840가구에 그쳐서요. 일본이 16,000여 곳, 63만 명의 입주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와 규제를 대폭 줄인 특별법을 제정해서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래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이 반드시 담보로 제공된 집에 실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즉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실버타운 입주와 거주 비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27년까지 총 5,000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어르신 주거복지사업 고령자 복지주택을 2만 호로 대폭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른 공약들은 몰라도 이번 실버타운 활성화 공약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숫자의 일반 노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자식들이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부모들 또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요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인에게 맞춰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과 양질의 식사나 건강관리, 여가활동 등이 제공되는 실버타운에서 지인들과 함께 황혼기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꼭 내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실버타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알아보면 깜짝 놀라곤 하죠. 일반 서민은 물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도 쉽게 들어가기 힘든 그런 액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여당의 실버타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그 공약은 일반 서민들도 황혼기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제시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좋은 정책은 공약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많은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인 복지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